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래전 독도에서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되살리기 위한 환경보호 운동이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단체 힐더베이와 독도 강치사랑운동본부가 LA에서 오늘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한미 우정의 종각에서 펼쳐질 바다사랑 환경 콘서트를 시작으로 향후 공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독도 바다사자 강치. 강치를 다시 독도에 돌아오게 하자는 환경운동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독도사랑 강치운동본부는 미 서부 지역 대표 환경단체 힐더베이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파바와 손잡고 환경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강치와 더불어서 작게는 캘리포니아 시라인 바다사자와 같은 맥락이지만 좀 더 크게 생각하자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지구를 더 사랑하고 더 잘 지켜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결국은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MOU 체결에 따라 앞으로 이들 단체들은 독도 강치의 생화는 물론 캘리포니아에서도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바다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해안가 적조 현상 해소를 위한 연구 지원, 각종 바닷가와 해양 오물 쓰레기 수거 캠페인도 추진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캘리포니아의 바다사자를 독도로 이전시킬 경우 서식이 가능할지 여부 등 다양한 연구도 향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inging back the sea lions there, it will be a very big process. A few government officials, of course, have to get involved. I am sure that over the years there will be some great investigation into this. 한편 이번 MOU 체결을 기념해 LA 대표 해안가 명소인 샌페드로 한미 우정의 종각에서는 바다사랑 환경 콘서트가 열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성악가들이 함께 자연의 소중함과 바다사랑을 노래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보고 싶다 강치아의 주제가도 서부 해안가에 울려 퍼질 예정으로 미국 사회에 독도 강치에 대한 사연과 생환을 호소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 콘서트의 일환으로 KBS 아메리카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무료로 일반인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을 활활 태우던 산불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소방관들의 진화 작업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피해 면적은 늘었지만 어제보다 내려간 기온과 올라간 습도 덕에 진화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전체적인 진화율 또한 하루 전 수치의 거의 2배인 20%로 올랐습니다. If we have another good day, I expect to see some numbers increase, and I definitely expect to see some numbers increase if we're able to hold those containment lines with the winds that we're expecting today. 이번 산불로 약 6만 5천 에이커에 달하는 지역이 불에 탔으며 현재까지 대피한 주민 수만 약 1만 3천 명에 이릅니다. 또한 50채 이상의 가옥이 전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동북부 지역엔 회오리를 동반한 강풍이 불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선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요.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 4만 2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미 동북부 지역에 강한 돌풍이 불어 인명피해와 함께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 랭커스터에는 최고 시속 80마일이 넘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서커스 공연 텐트가 주저앉으면서 2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ost of the injuries appeared to be cuts, bruises, broken bones, and some head injuries, obviously from the falling poles and beams.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에서는 15분간 무려 약 2,500번의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4만 2,5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대형 나무들이 쓰러져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It's like a war zone. It's incredible. It's surreal. It's worse than Sandy. If there was an emergency, it would be big trouble. 당국은 전력을 복구하는데 최소 이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와 종업원들의 임금 격차가 쉬운 1배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상장기업 최고 경영자와 종업원들의 임금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이를 공개하는 제도가 미국에서 시행됩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사 사티아 나델라 회장은 1,000억 원, 오라클 로렌스 앨리슨 회장도 800억 원 정도를 연봉으로 받았습니다. 미국 노동총연맹이 공개한 내용인데 앞으로는 기업들이 CEO의 임금과 종업원 임금 중간치를 비교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재무제표를 공개하듯이 앞으로는 임금 격차도 공개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소기업이나 신성장 기업 등을 제외한 상장 회사가 공개 대상입니다. 공개 시기는 내년 1월 이후 회계년도가 시작할 때부터인데 실제 공개는 내후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 집계에서 지난 2분기 임금 상승률은 0.2%로 0.7%였던 지난 1분기보다 둔화되면서 198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50년 전 종업원의 20배 정도 됐던 CEO의 연봉은 2013년에는 300배까지 격차를 벌렸습니다. 노동단체들은 미국 채강 경기가 얼어붙은 건 낮은 임금 상승률 때문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한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종전 70주년을 맞아 발표할 이른바 아베 담화가 일본 시간으로 오는 14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개인 담화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가기 결정을 거칠 것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 박지호 특파원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종전 70주년 담화, 소위 아베 담화를 광복절 하루 전날인 오는 14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화 형식은 당초 예상됐던 개인 담화가 아니라 가기 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정부의 공식 견해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30페이지 분량의 아베 담화 내용은 영문으로도 번역돼 해외 홍보용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담화에는 2차 대전에 대한 반성과 전후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이 걸어온 길, 향후 국제공헌을 위한 일본의 자세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특히 침략이나 식민지배, 사죄 등의 단어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침략은 중일 관계를 의식해 담화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과 관련된 식민지배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베 담화에 대한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오늘 저녁 아베 총리에게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지호입니다. 내일은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강제징용됐던 한인 2만여 명이 숨졌는데요. 이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엄수됐습니다. 현지에서 이지호 특파원입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B-29 폭격기에 실린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됐습니다. 이때 강제징용으로 끌려왔던 한인 2만여 명도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엄수됐습니다. 일본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도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피폭됐다 살아남은 동포들은 끔찍했던 당시의 기억에 몸서리를 칩니다. 일본 정부는 침략국이 아닌 원폭 피해국이라는 전만을 부각시키며 치료와 지원에 갈수록 소극적입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한일 대학생들이 한국 잣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この成長とともに韓国と日本のその関係が友好に続いていくようなその証というか 이제는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된 이곳 히로시마 원폭돔은 당시 조선인들이 겪었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프랑스 리옹인 레위 니옹섬 해안에서 발견된 비행기의 잔해가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 부품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추락 원인을 밝혀내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파리 박진현 특파원입니다. 의문 속에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은 결국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나집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에 발견된 비행 잔해물이 실종된 MH370편의 잔해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That I must tell you that the aircraft debris found on Reunion Island is indeed from MH370. 비행기가 사라진 지 515일 만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추락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 이를 위해 국제항공기 전문가들이 프랑스 툴루즈에 모여 잔해물들을 정밀 검사 중입니다. 절단된 부분의 물리적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최대 10만 배까지 확대하는 특수 현미경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한 것인지 또는 해상에 직접 충돌한 것인지 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공기 블랙박스가 발견되지 않아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MH370편은 지난해 3월 8일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중 40여 분 만에 통신이 두절되면서 사라졌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 위원들 간의 엇갈린 금리 인상 시그널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1원 6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